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느라고요. 한 3분 늦었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가만있어 봐. 이거 채팅창 글을 좀 더 크게는 못 하나요? 제가 이 모니터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실시간하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는지 한번 대답 좀 해주실까요? 들리시는지 답을 한번 달아주세요. 네, 잘 들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낭만 김용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00명 돌파를 기념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9월 30일이에요. 정확히는 딱 한 달 전인데 9월 30일자로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지금 한 달 지난 시점인데요. 그 사이에 1,500명이 또 늘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11,500명.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10월 한 달간이 가을이다 보니까 지역 축제도 많고 했고 또 제가 이제 고정으로 맡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녹화가 있다 보니까 사실 TV 프로그램 다음에 지역 축제, 뭐 콘서트 무대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거의 쉬는 날이 10월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을 좀 곳곳에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정말 여러분 보내주신 응원 덕분이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환절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안 계세요? 감기? 요즘 뭐 독감이라든가 열도 많이 나고 감기 앓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떡해요? 네. 저요. 감기 걸리신 분이 계시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독감 예방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맞았어요. 왜? 제가 그 가수가 된 이후로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아프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직업은 아플 권리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밝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감기가 걸리거나 목에 이상이 오면 노래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말이죠. 그 정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평상시에 꾸준히 하긴 하는데 10월에요. PT 우리 네, 헬스클럽에 가서 좀 무거운 아령도 들고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아프다니. 그렇죠. 내가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프면요. 사람이 왠지 울적해져요. 저는 아프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맞네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옷으로 어떤 복장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좀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오늘 가을이고 여러분과 첫 라이브 방송이어서 이렇게 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켓 이 위에 한 벌인데요. 네, 이렇게 네, 한 벌인데 이 옷은 제가 이 결혼하기 전부터 입고 방송을 했었던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이 넘은 옷이에요. 15년이 넘은 옷. 여전히 허리가 다행히 맞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미스터로 또 제 방 보면서 편하게 입고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가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수면 바지 입고 술 마신 채로 보려고 들어왔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보세요. 몸매유지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년 나이가 되면 과체중이라든가 되면 사실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노출이 좀 아무래도 많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있긴 한데 말이죠. 식탁에서 늦은 저녁 식사하면서 보고 계시다는 분들 있고 좋습니다. 저는 이 따뜻한 레몬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요.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삶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 그냥 미스터 트롯 경연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 나날이 새로운 도전이더라고요. 제가 해보지 않았던 무대, 제가 불러보지 않았던 노래를 계속해서 제가 연습을 해야 되고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흘러간 시간이 가만 돌이켜보면 저희가 예전에 오래된 앨범에서 사진 한 장 꺼내 봤을 때 그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도 나고 그때 그 초심이라든가 그때 마음도 떠오르고 아 내가 이때는 더 이러면 좀 열심히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수로 첫 발을 내딛고 하나하나 달라지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공유도 한다라면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좋은 점은 그렇게 제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단점은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게 하루 비면은 유튜브 촬영을 또 해야 되고 짬짬이 차 안에서도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사실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유튜버 정말 구독자 수 많은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아 굉장한 분들이세요.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팬클럽 그 용필하모니란 팬클럽도 단단하게 다져지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는 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데뷔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셨었어요. 팬카페에서도. 데뷔 날짜를 보면은 사실 미스터 트롯이 1회 방송을 한 지가 12월 22일. 그러니까 2022년 작년 12월 22일이 1회 방송이었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 나가질 않았었습니다. 방송에 나가질 않았고 2회 방송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모습이. 그래서 주변 분들이 혹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비로소 이제 3회 방송에 가서 낭만에 대하여 노래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거든요. 그 날짜가 바로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우리 팬카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원래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 트롯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우연찮게 1회, 2회 방송을 보신 것도 아니고 3회 방송을 우연히 보셨다가 김용필이라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을 봤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어요. 그때 TV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노래를 듣게 됐다. 그래서 제 데뷔 날짜는요.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첫 무대를 선보였던 저는 스스로 2023년 올해 1월 5일을 데뷔 날짜다라고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뷔한 한 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는 정말 인생이라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동반자를 많이 만난 듯 우리 팬 여러분들 그래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기분 좋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낭만에 대해 부르시는 것 하고 열애 부르시는 것 보고 팬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이번 시간 통해서 다 터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인생곡이 어떤 곡이세요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어쩌다 보니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물 흘러가듯이 가는 것도 저도 좋아하는데 어쩌다 보니 제 인생 곡은 낭만에 대하여가 됐습니다. 그 첫 무대로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를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경연이 결국은 열애를 부를 때 대장전에 가서 꽃을 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달간의 경연이 진행되면서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에서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내 넋이 빠져나간 기분이라고 하잖아요. 그야말로 내 영혼과 마음이 몸이 그냥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열애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만큼 내가 열애라는 노래를 제대로 또 부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지막 부르는 느낌으로 불렀던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낭만에 대하여 이후에 당신이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곡은 낭만에 대하여다. 그리고 제가 정말 무대에 서는 가수로서 방점을 찍었던 제 스스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노래는 열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벌써 인사드리는 시간 사이 한 10여 분이 흘렀는데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보통 뭐 우리 프로그램 예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근황이라든가 말씀을 또 드렸고, 곧 이제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도 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당신 듣고 팬 됐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네. 당신이라는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셨다고 해요.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게 배우자가 떠올라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셨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네. 저도 지금도 당신을 부를 때는 마음속으로 울면서 부릅니다. 네. 그래야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행사장에서도 당신 부르시면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해볼까요? 콘서트 무대 같은 경우에는 리허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음향 체크를 다 해요. 불러보고 모니터. 그러니까 밖으로 여러분들 관객들이 들리시는 소리와 제가 무대에서는 스피커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수가 들린 소리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가수 쪽으로 스피커가 따로 있고, 저희는 인이어라고 해서 이 리시버 이어폰을 끼고 거기로 이제 반주를 듣고 노래를 하게 되는데,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허설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서 부르게 되는데, 어떨 때는 그 모니터가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음악 소리만 듣고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노래에 집중해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당신 같은 경우, 또 옥경이라는 노래 편곡이 돼서, 옥경이도 처음에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맞아요.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모니터에 반주 소리가 안 들리면요, 제대로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옥경이라는 노래를 웬만하면은 리허설 없이는 첫 곡으로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것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잔잔한 노래들은요, 뭔가 집중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외 축제장에서 혹시나 주변 소음이 있거나 하면 이런 노래는 오히려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어서 그런 행사장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곡을 하게 됩니다. 막 축제에서 왁자왁자 하는데, 내 품에 안기어 곤히 잠든 그대여. 예, 그렇잖아요. 원래 키가 컸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네요. 키는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앞번호였습니다. 저희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는데 그 정도로 작은 키였어요. 앞번호였습니다. 앞번호였는데 고등학교 되고 나서 170 후반으로 이렇게 크기 시작하더니 20살 되면은 이 군대 간다고 이 신검을 받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때 키가 183.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막 크기 시작해서 20살 때 183. 그리고 저는 29살 때까지 계속 키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187까지 찍었죠. 187까지 찍고 나서 지금은 한 186.5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지라 이렇게 이 척추 마디가 조금씩 내려앉거든요. 키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먼저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답변을 드려볼까요? 우리 한 꽃길만으로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한 꽃길만으로 하고 지순대호님 두 분이 물으셨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 때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평행선 아이라요. 그 평행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으로요, 힘듭니다. 저희가 막 그 각 지역에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요, 잠을 채 한 2-3시간 못 자고 다음날 스케줄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버티질 못하겠다. 그리고 다음날 공연을 생각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는데 잠을 많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 항상 좀 편안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먹습니다. 그리고 힘이 나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중에 하나가 비타민, 특히 비타민C 같은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려고 음식 같은 거 빼놓지 않고 먹고, 힘들 때 결국은 마음을 즐겁게, 너무 힘들다 보면, 내가 하루하루 힘들다 보면요, 약간 원망, 내 성격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1단계, 내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래서 이렇지라고 다독거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주변에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 잘 통하는 분들 만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절대 저는 우울하거나 할 때 혼자 있지 말라 하거든요. 속이 상하거나 우울할 때, 화가 났을 때는 잠깐 혼자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 때는 저는 혼자 있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마음이 잘 맞는 분들 만나서요, 가볍게 술을 한잔 하든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리고 가볍게 한잔하면서, 그럼 좋죠. 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왜? 하루하루가 감사하거든요. 근데 속상할 때 술 마시는 건 좋은데,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다 보면 지나치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땐 술을 잘 안 마십니다. 제가 애주가라고 소문이 나 있긴 합니다만, 저는 기분 좋게, 노동주라고 하죠. 하루 기분 좋게 일과를 마치고 나서 딱 두세 잔 먹는 맛이 그렇게 좋습니다. 다만 화가 났을 때는 술을 가급적이면 멀리합니다. 안주는 뭐 좋아하냐고요? 안주는 술에 따라갑니다. 일 끝나고 와서 속이 약간 허합니다. 그런데 밤인데 막 밥을 먹긴 뭐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걸리를 선택을 합니다. 막걸리 선택을 해서 가벼운 안주 위주로 먹고요. 두세 잔이요. 화가 날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날 땐. 기분이 안 좋을 땐 딱 두세 잔 정도만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고,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행복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도치 않게 희열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느냐? 제가 모든 무대를 다 집중하고 내려왔을 때, 방송이든 아니면 콘서트든 집중하고 내려왔을 때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었다. 굉장히 마음속에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라는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극찬입니다. 제 노래가, 제가 불러드린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굉장히 뭔가 포기하고 싶은 심정, 그 순간이었을 때 뭔가 치유를 받는 느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노래를 함으로 해서 뭔가 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또 결국은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자극이 돼서, 그래, 내가 정말 나는 가수가 돼야지, 연예인이 아니라 정말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되는 제 필수 하루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요, 우리 팬카페에서 스머프님이 물어주셨네요. 등산과 다른 운동은 안 하시나요? 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 운동을 하러 가서 막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거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등산, 하체 운동 되고요. 또 하나, 취미이기도 하지만 수상 레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나가기 전에 수상 스키라든가 타면요, 이 줄을 버튼에 한번 타고 오면 이 등 뒤쪽이 빠간하게 당깁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고 가는 게 이 온몸 운동이 되거든요. 수상 스키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제트 스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전에 고정관념이, 저도 이거는 여유가 있어야 수상 레포츠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어디 선술집 가서 술 한잔 안 하면 수상 스키 하루 종일 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트스키도 제가 제트스키를 가진 후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요트 같은 거, 보트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관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보트를 갖는 것보다요, 보트 가진 친구를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별장도요, 별장 관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별장 가진 친구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는 친구가 정말 최고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시간이 여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가수 생활하고
많은 노래가 쌓아지면 또 제 시간이 난다라면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수상 레포츠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인생 사는 얘기도 하고 제가 어른들한테 배운 말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여유 차리면 하겠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축적이 되고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다. 그 미루지 말라 하더라고요. 평생 못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살면서 사이사이에 같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지금 삶이 행복하대요.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고 제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 카페 재롱이님 노래 연습은 어디서 얼마나 하시나요? 제가 유튜브에 가끔 그 DJ 역할로 해서 유튜브 영상 올린 게 있잖아요. 거기가 제 연습실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그 공간이 오디오를 갖다 놓고 집에서는 음악을 크게 못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우리 오형제 같은 분들 5명이 모여서 각자의 소소한 오디오를 모아놓고 음악을 크게 듣자 해서 해놓은 곳이 그 오디오 룸이 있는데 한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5명이 힘을 합치니까 혼자는 못해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도 힘들고요. 근데 5명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음악을 듣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와인 한 잔 갖다 놓고 사는 얘기하면서 추억 속의 노래를 듣고. 근데 그 공간이 제가 가수가 되면서 노래 연습실로 쓸 줄 몰랐죠. 그래서 주로 경연 때도 그랬고 저 미스터 로또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노래 연습을 해야 되니까 주로 제 연습 공간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나면은 연습실로 연습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2번째 연습 공간은 자동차 안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그때그때 MR을 틀어놓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도 노래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취미가 내 좋아하는 일이 돼버리면요. 실증이 납니다. 재미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로 남겨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긴 했습니다만 직업으로 할 생각은 전혀 1도 요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 직업이 되다 보니까요. 와, 노래를 정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겠느냐?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형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말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2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아, 김용필이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뜻하지 않게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불쾌해지고 때로는 막 한계에 가는 제 감정을 보면서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노래를 이렇게 하고 이 노래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 해본 노래인데 지금 가수 되고 후회한 적 있어요? 라는 질문도 주시는데 이것을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막 배워야 되다 보니까요. 이게 마치 숙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노래 연습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다음 노래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가사 또 멜로디를 외워야 되고 음악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웬일입니까? 아, 내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노래를 제대로 부르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제 스스로가 만족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가 다 돼서야 아,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해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정말 미스터 로또에서 매번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소화를 다행히 아직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새싹님께서 이런 질문하셨구나. 악기 혹시 다룰 줄 아느냐? 악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느냐? 악기를 제가 미스터 트롯 하기 전에 음악을 이제 듣다 보니까 남자라면은 기타,
아니 피아노 정도 배워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취미로 그냥 그 보컬 레슨을 받았거든요. 보컬 레슨을 받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면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지겠냐고요. 그래서 기타하고 피아노를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이 악기라는 것이요. 이제 몇 달 기타도 코드 배우다가 피아노도 코드로 치다가 경연 나가면서 다 스톱이 됐는데 악기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최소 1년은 해야만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악기 그래서 잘 배운 분들은요. 취미로 잘 하시는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꼭 하나 목표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 정도 치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 겁니다. 그 시간이 2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 혹시 휴대전화 기종이 갤럭시 울트라 맞을까요? 손이 너무 커서 핸드폰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그래서 제가 손바닥이 커요. 손이 커서 농구공 예전에 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울트라 이런 큰 화면 같은 경우는 보통 엄지로 우리 문자 메시지 보내기 쉽지 않아요. 양손으로 보통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엄지로 이렇게 다 메뉴 누르고 문자 보내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가 맞습니다. 그럼 맞고. 다음에 해피하트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미스터 트롯 2 경연으로 돌아간다면 평행선을 다시 부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부를까요? 말까요? 이거 답 그리는데 몇 초 만에 올라오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평행선을 다시 제대로 불러야 된다. 아니면 안 불렀어야 된다. 하지 마요. 평자도 싫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싫어. 반반이네요. 네. 다시 해요. 맞아요. 자,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저 그때 마음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경연이고요. 저는 스스로 떳떳한 걸 좋아하거든요. 평행선을 불러서 제가 소화를 해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야 나는 가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소화를 해내야만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연습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는 굉장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준 교훈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지금 미스터 로또에서 가끔 또 콘서트에서 이 안무를 하면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할 때는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전에 몰랐죠. 근데 그 평행선의 그 뼈저린 경험이요. 저는 그 이후로 두고두고 되뇌었습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 왜 잘못된 걸까? 서서 발라드 노래 부를 때 어떤 내가 힘을 쓰는 것과 춤을 추면서 몸에 힘이 들어갈 때 노래를 불러야 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터 트로트의 박지연 아우하고 뮤지컬이라는 노래를 이번에 크루즈 콘서트 가서도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그 깨달음이 없었다라면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이고요. 대신에 저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저한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 무대였어요. 그리고 그 무대로 인해서요. 정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슴 아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축제를 가거나 저를 처음 실제로 만난 분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하십니다. 평행선 때 너무너무 아팠다고.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생각도 못할 많은 분들이 속상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속상함이 어디 시청자 여러분 뿐이었겠습니까? 그 마스터석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그런 감정을 느끼셔서 그래서 우리 박선주 마스터와도 인연이 됐고요. 박선주 마스터가 그래서 전화를 주게 됐고 인연이 됐고 지금 신곡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곡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다면 저는 합니다. 평행선 다시 꼭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지금은 다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왜?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전은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전이라는 것은요,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심각한 두려움 정도가 들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시도를 해봤을 때 비로소 저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내가 가뿐히 할 수 있는데 그건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어차피 커 나가려면요, 가수로 성장을 하려면 그런 도전을 몇 번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틀 울었다는 분이 계세요. 3일 웃을 수 있게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평행선을 이번에 제 아들하고 그 미스터 로또 방송 나왔을 때 평행선을 다시 뒤에서 추긴 쳤죠. 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평행선을 한번 부를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해피하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계속. 이건 아마 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목 건강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목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는데 제가 방송을 20년 하면서 목 걱정을 한 적이 사실 거의 없어요. 시상식을 한 대여섯 시간을 봐요. 큰 대형 시상식 사회를 볼 때는 한 5시간 내내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대상 얘기할 때 오늘의 대상! 하고 이렇게 이 복식으로 호흡을 줘서 굉장히 크게 세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목이 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목이 잘 쉬질 않아요. 네, 이 호흡을 이용한 발성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목에 무리를 잘 못 느꼈는데 야, 이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발성을 써야 되고 노래 자체 난 목소리가 제가 쉬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하면은 노래가 안 되잖아요.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전에 샤워를 했지 반신욕은 잘 하질 않았습니다. 반신욕을. 요새는요, 반신욕을 자주 합니다. 목 안이 좀 촉촉해져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겨울 되면 자다가도 침을 삼키면 건조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일어나서 물을 마셔요. 목을 건조하게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목을 촉촉하게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반신욕을 피곤하면 들어와서도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도 하지만 오전에 여유가 있으면 오전에도 반신욕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목이라든가 안쪽이 촉촉하게 좀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자는 것도 방법이 되겠군요. 도라지. 네, 도라지도 먹는데 보통 도라지 청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단 음식을 잘 먹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라지 가루를 주신 분이 있어서 도라지 가루를 넣고 물을 먹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 관리. 그리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습관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혹시 우린 친구 인천에 사시는 우린 친구님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가 승무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의 딸이 고2인데 승무원 지망생입니다. 승무원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말투가 애기 말투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용필님처럼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아나운서를 할 때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학생들 강의. 보통 애기 말투라고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뭐 했는데요. 저희는 말할 때, 자, 이것은 뭐뭐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식의 말투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뭐 했는데요. 대여로 갑니다. 대요가 아니고, 뭐뭐 했는데요. 근데, 이런 식의 말투가 나가요. 승무원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여기 질문을 주셨어요. 이 따님이 승무원 지망생인데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으시길래. 그래서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왜냐면 이걸 질문을 못 넘어가겠네. 제가 이게 취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책을 보고요, 우리 평조라는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투, 억양을 안 써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스러운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말을 끄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짧게 끊을 땐 끌고 발음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숙취 해결은 어찌하십니까? 네, 이거 중랑님. 우리 팬카페 중랑님께서 물었습니다. 애주가니까. 숙취 해결은 어찌하십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숙취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숙취.
근데 저는요,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숙취가 남을 정도로 가급적 마시질 않습니다. 숙취가 남을 정도로. 네. 잔다. 다만 근데 과음할 때도 있죠. 물론 과음. 주량은 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날 기분 따라. 술은 사람 안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술자리에 앉았는데 굉장히 배려심 없이 저 사람이 술자리가 재미가 없어진다. 그럼 마시지는 않습니다. 마시지 않고요. 기분 좋은 자리에서 많이 먹는데 특히 회식 자리 많이 먹게 되죠. 대신에 살찐다고 안주를 안 먹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많이 먹습니다. 안주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단백질 음식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아니면 들어갈 때라든가 빈속에 막 숙취가 올라오잖아요. 밥을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먹어야 됩니다. 그 술을 깨는 과정에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먹어줘야 됩니다. 무슨 음식이든. 저는 가리지 않고 일단은 다음날 아침에 뭐를 먹습니다. 네. 오이즈 뭐 이런 것도 좋죠. 네. 그래서 술 마실 때는 안주 안 먹어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개그기요. 저는 참 재미없는 사람인데 저만의 뭐 개그 코드가 있긴 합니다. 오래 지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부러 말로 웃기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네. 자, 가두님께서 카페 가두님 우리 음원 스텝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곡은 무엇일까요? 했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낭만의 대화와 열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이 내레이션을 하거나 글을 읽을 때 감정 표현이 정말 남다른데 연기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가두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가수도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뭐든지 물 흐르듯이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라는 것은 제가 막 찾아서 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연스럽게 뭐 연기의 기회가 오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를 통해서 네,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물론 또 새로운 도전이 되겠고 하게 되면은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야 되니까 네 제가 열심히는 합니다만 그런 기회들이 뭐 뮤지컬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오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습니다. 네. 남달라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가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감정을 잡는 일입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 가사가 듣는 분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감흥이 없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 노래에 대한 의미, 감정을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래서 무대 전에 일단 뭐 농담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이 뭘 자꾸 말을 시키게 되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 말을 잘 안 섞습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 이렇게 막 뭘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답변만 하고 맙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면서 이게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노래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이런 감정을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속상한 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화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그런 감정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비우는 일이 제일 어렵고 또 하나는 가사를 외우는 일입니다. 이거 가수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이들 얘기하세요. 가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사를. 근데 어떤 일은 혼자 감정을 빠져서 부를 때는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특히 축제 무대에서 막 노래하다가 막 사이사이에 들리는 음성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거기에 신경이 탁 넘어가는 순간 다음 가사를 잊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뇌가 두 가지로 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들이 손을 흔들어 계시고 나면은 나도 반응을 하면서 한쪽 구석으로는 가사에 대한 노래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는 안 떠들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마음껏 즐기세요. 축제 현장에 오셔서는. 그것은 여러분 가수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즐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슬로건이 떨어졌대요. 아, 이거 붙이면 되죠? 네. 제가 붙이면 돼요. 됐습니다. 아, 감사해요. 이게 말씀 안 드렸구나. 이게 사실 지금까지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그래서 저거 내가 만든 거다 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의미 있게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것도 제가 집에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자, 다음 신곡에 대한 노래. 예. 신곡 발표일은 언제쯤일까요? 발표일을 여기서 또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3 수험생에게 인생 조언을 부탁한다고요? 고3 수험생에게 인생 조언이라. 지금 얘기가 들어올까요? 네, 얘기가 들어올까요? 사실 저 때를 그거는 저는요 믿고 맡겨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저는 약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 고3 때도 저는 그냥 딱 제가 가고 싶은 학교 저도 취미 생활하면서 오히려 공부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고3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하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하는 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믿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믿어주는 게. 그냥 힘들지 애쓴다. 네, 예, 정말 애쓴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가 하는 만큼. 네, 맞아요. 고3이 부모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가족분 중에 수험생이 있습니다. 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에너지는 드릴 수 있어요.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라는 거거든요. 실수하지 않기를, 그리고 준비해온 만큼의 최선을 발휘하기를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 팬분들 중에 고3 자녀들이 많으시거든요.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과 그 학부모님들에게 기를 드립니다. 기! 네. 그 신곡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신곡은 지금 정확히 2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곡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뭐냐면은 한 곡은 한 10년, 15년, 20년 부부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은 느꼈을 만한 감정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네. 그 노래는 결혼을 한, 그리고 나이가 있는 꼭 김용필이라는 가수가 불러야 된다라고 곡을 만드신 분들이 직접 건네신 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요, 저 사람과 내가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싫어서 결혼한 사람은 단 한 커플도 없습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하고 저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자꾸 다툽니다. 그리고 내 품 안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 때는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보면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번 생에는 내 사람으로 남아달라. 이번 생에는 내 사람으로 꼭 남아달라. 내가 당신 책임지겠다. 이번 생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그런데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네, 이런 노래예요. 한 소절 잠깐 들려봐 드릴까요? 살아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미안해요 이 말밖엔 해줄 순 없지만 이번 생엔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뭐 이런 노래예요. 너무 공개를 많이 했나? 예, 지금 반주 없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생으로 들리죠.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그냥 생 마이크로 다 나가는 거라서요. 네, 그런 노래. 그래서 이 노래는 그런 부부간에 정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곡이고요.
반대로 또 하나의 곡은 지금 우리 김선주 김선주란다. 지우세요? 우리 박선주 마스터 있잖아요. 박선주 작곡가. 우리 박선주 작곡가가 정말 그 유명한 곡들을 많이 썼죠. 많이 썼죠. 네, 귀로라는 노래 있었고 사랑 그놈이라는 노래 있었죠. 사랑 그놈. 네, 저 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술 아니고요. 레몬 차입니다. 네. 네, 우리 선주 누나 이해하실 거예요. 네. 귀로 뭐 바비킴 노래 맞아요. 다 박선주 작곡가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경연에서 저를 딱 보고 찐한 남자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를 오마주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겉으로는 멋있는 척하지만 다 누구에게나 철없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 철없던 시절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내 의욕만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책임지지 못할, 그러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변명도 제대로, 변명만 남기고 이별의 말 한마디 없이 떠나온 그런 노래예요. 이것도 한 소절을, 지금도 철은 없어 보여요. 남자는 나이 먹어도 철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소절 해요. 이거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보자. 이 노래는요, 그래서 굉장히 찐득한 남자의 노래예요. 네. 비라도 내려라, 빗물에 눈물 녹여버리게. 술잔을 비워라, 비워진 잔에 너를 채우게. 요 딱 한마디예요. 네. 철 들면 죽을 때 다 된 거예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래도 철 들기보다는 좀 서로 알아가면서 하고 싶어요. 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 두 곡을 하고 있고요. 그 한 곡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떤 곡?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좀 빠른 템포의 노래.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당장은 풀립 나는 있을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좀 예전에 그런 서정적인 어떤 가사 감정도 있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작곡가 분들에게 이런 노래 없냐라고 쫙 뿌려놓은 상태인데 어떤 노래가 선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가수와 좋은 노래는 만나면요 정말 하늘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노래에 대해서도 제 최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빠른 곡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골고루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듣고 싶은 노래, 또 혼자 잔잔하게 듣고 싶은 노래, 내가 좀 신이 나고 싶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런 것들을 네 골고루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콜라만 메론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군요. 아들이 미스터로또 출연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원은 소원이죠. 이게 아들이 사실 그 방송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어리니까 저는 가족을 방송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연예인의 삶은 다른 영역이어서 절대 일반인들이 잘못 방송 영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직은 어리다 보니까요,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전에 한번 나가자 했더니 긴장이 되잖아요. 꼭 나가야 되냐 한번 해보자. 좋은 기억 남기고자. 그리고 이거는 꼭 제가 뭘 한다고 해서 대가를 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해줘. 저는 아이들하고 그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스터로또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들이 꼭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내려면 내가 선물 하나 뭐 갖고 싶은 걸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근데 며칠 지나더니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저한테 와서 윤영이가 와서 나한테 그러대. 뭐라고 그랬어? 아빠가 미스터 로또 나가면 뭘 하나 사준다 했는데 솔직히 엄마 나는 뭐 필요한 건 없고 엄마가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얼른 얘기했습니다. 조용히. 윤혁아, 엄마한테 필요한 거 묻지 마라. 윤혁이가 필요한 거 얘기해라. 엄마한테 필요한 거 묻다가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좀 나오잖아요. 뭐 가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죠. 뭔 얘기할지는 좀 모르는데 저는 아들한테 필요한 걸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사주려 합니다. 그 제일 좋아하는 거 치킨입니다. 치킨 피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여요. 그냥 가끔씩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맛있는 데 가서 피자 사주려고요. 예, 그래도 넘어가면 되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돼가네요.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오늘. 엄마가 행복해야 잔소리가 줄죠. 네, 그 맞습니다. 디너쇼 티켓팅이, 예. 올 연말 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자, 예. 그래서 사전 질문을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되는 데까지 이렇게 했고, 제가 종종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몇 시까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요? 아까 뭐 닫지 마요? 12시까지 안 주무신다고요? 디너쇼에 성웅 형님도 오시나요? 가만있어 봐. 사실 제가요, 디너쇼가 이제 연말에 12월 30일에 제가 디너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원래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점심때 라이브 방송하냐, 오후, 저녁, 밤 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성웅이 형이요, 영화 개봉이 아니다. 개봉을 다음 달 15일에 영화를 하나 또 개봉을 하는데, 오늘 시사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사회를 가려다가 오늘 라이브 방송, 여러분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시사회 지금 끝났을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 영화 더 와일드라고 야수들의 전쟁, 이 영화가 이제 15일에 개봉하는데 오늘 시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볼까? 보이나? 이거 전화번호가 나가면 안 되구나. 저는 이거 마이브로 성웅형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봤나? 빨라리 얘기는 아니지. 여보세요? 형, 통화 괜찮아요? 괜찮아. 예, 이거 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형 그래서 시사회를 못 갔는데, 예, 이거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형 목소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디프리 중입니까? 뒤풀이 중입니다. 예, 영화 홍보할 수 있는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홍보할 게 없어가지고. 예. 왜냐면 간만에 나온 하드 보일드 액션 영화라서. 예. 그래서 느와르 색깔이 강합니다. 당연히 19금이고요. 19금. 하드보일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네. 네. 좀 강도가 셉니까? 강도가 막 세지는 않고요. 예. 그 안에 멜로도 있습니다. 멜로도. 그러면 배드신이 있습니까? 네? 배드신이 나옵니까? 김용필아. 예. 배드신이 있어야 멜로냐? 형이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럼 알겠습니다. 배드신 없고요. 예. 그냥 멜랑콜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는 오늘 또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네. 근데 상당히 배우들의 네. 입체적인 연기 캐릭터 서로 다 각기 5명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30초 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배우들의 그런 캐릭터들이 잘 살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사회 못 간 거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세요. 저희 낭만 가게 김용필 군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저는 용필이를 20년 동안 사랑해 왔는데, 글쎄요, 20년 동안 사랑해 왔다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저희 용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저기 시간 남으실 때 저도 살짝 꼬투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아하! 그럼 좀 만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 만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찾아뵙겠다고요? 아니 보통 이제 저기 권한을 쥐고 계신 분이나 예. 어르신들한테 찾아뵙는다고 안 그러냐? 아, 그렇죠. 한번 찾아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 같이 한번 하시죠, 다음에. 아이고 저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냥 촬영이고요.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라이브 방송. 라이브는 편집이 없습니다. 제가 그 라방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지, 라방 영화가 있었죠. 라방이라고. 예. 네. 깨알같이 온 거 다 하는구나, 형 지금.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맙고요. 네. 예, 곧 만나요. 끝나면 몇 시입니까? 끝나면 원래 이제 10시에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더 가자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어디십니까? 저 지금 상암동입니다. 한남동. 상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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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끝난 다음에 전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그 라이브, 사실 여기가 전문적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튜디오는 아닌데 좀 라이브 방송이니까 이런 노래도 듣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노래 오늘 또 달리시겠는데요, 가수님? 오늘 못 달립니다. 네, 못 달리는데요. 왜냐면은 내일 제가 그 도전 한류 스타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되냐면 보자. 내일 아침 7시에 메이크업 받으러 집에서 한 6시에 나서야 되네요. 그러면은 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또 촬영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만나 뵙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를 하니까요. 이걸 꼭 듣고 싶다 하는 분들 노래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볼까요? 하수영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또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지금 10월이니까요. 그리고 잊혀진 계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낭만에 대하여, 뭐 하동진님의 2년, 나훈아님의 가시리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약속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이것은 제가 로또에서 꼭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작진 분들 있잖아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몸이 추워지려 그래. 에어컨 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제가 할게요. 리모컨. 네, 알겠습니다. 네, 리모컨. 네. 이 라이브가 뭐 이런 거죠. 예. 내일 위해서 오늘은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딱 제가 10시 한 20분 정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10시 한 20분 정도. 괜찮으세요? 10시 20분. 어떠세요? 오늘 그만해요? 딱 한 곡만 하라고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돼요? 10시 20분? 좋아요. 좋아. 알았어요. 10시 20분. 다 계실 거죠? 10시 20분이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요, 미스터로또 프로그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허영란님의 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것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미스터로또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요거는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은 바로 내일입니다. 그죠? 10월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그래서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를 많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네, 잊혀진 계절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제 노래 듣고 꿀잠 자시면 저 정말 감사하죠. 보자, 잊혀진 계절 보자. 보자, 잊혀진 계절을.
제가 음악 가만있어 봐. 이거 MR이 여기 있군요. 제가 컴퓨터 창을 좀 열어놓고 있는데, 네,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 보자. 잊혀진 계절을 보자. 그 아까 창 열어놓은 게 어딨지? 여기 있네. 자, 어릴 때도 노래 잘했나요? 잘 못했습니다. 네, 연습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잘하진 못합니다.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연습합니다. 네. 자, 잊혀진 계절 가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나를 울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래는 잊혀진 계절은 제가 미스터롯도 녹화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곧 방송에 또 나올 거예요. 잊혀진 계절.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누구와 불렀을까요? 방송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많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저도 정말 기분 좋게 오늘
여러분과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예. 시사회까지 뒤로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했습니다. 해남에서 뵐게요. 아, 해남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방, 제가 제작진과 이야기해서 또 좋은 기회가 또 라방을 해야 될 기회가 오면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예, 잘 시간이 돼서 그런가 봐요. 하고요. 아까 제가 노래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글을 봤는데, 디노씨 언제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2월 30일에 합니다. 역시 오늘과 같은 10월이 가기 하루 전이고, 올해가 가기 하루 전날, 12월 30일에 디노쇼를 하게 됐습니다. 데뷔한 해에, 네, 데뷔를 1월 5일에 했고, 12월 30일에 디노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은 제가 제 개인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열심히 할 거고, 지금 또 개인적으로 어떤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가 또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나야 이게 지금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때 상황이 딱 지나면 제가 또 이런 무대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라방 이제 처음이어서 그런데 노래 준비를 좀 더 잘해 올게요. 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글 지나간 것 같다. 마지막 곡으로 낭만 연가를 좀 불러주고 인사 드리고 10월 31일 아니에요? 10월 30. 네. 지금 10월 31일로 들으신 분이 있는데 10월 30, 12월 30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마지막 날 아니고요. 12월 30.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됐네요. 주무셔야죠. 낭만연가 함께 부르면서 그것도 좋네. 우리 그러면 오늘 낭만연가 다 같이 떼창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제가 드리면서 나와서 낭만연가 MR을 이거 라이브 방송이니까 제가 전화기로 될까 그냥? 예? 이거 라이브 방송이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음향 갖추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휴대전화 MR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차 안에서 제가 MR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거든요. 네. 하면 되지 자, 남자 키, 남자 키. 네. 낭만연가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낭만연가 노래가 끝나는 순간, 네,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낭만적인 밤 되시고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낭만연가 다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편안히 주무세요. 이거 아쉽네. 당신은 나만의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요. 당신은 나만의 등불이요, 또 나의 눈이여라. 쓸쓸히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 그대,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않도록 내 맘에 새겨두겠소.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맘에 빛이 되리라. 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쉴 곳이 되주셨습니다. 떨어진 낙엽
꽃들마저 봄을 준비한 것임을 나는 이제야 알았네. 그대 나를 기다려준 것을 쉼없이 걸어온 내게 쉴 곳이 되어 준다면 커다란 그늘 아래 기대 누워서 그대를 바라보겠소. 당신이 꿈꿔왔던 행운이야. 당신이 내 맘의 빛이 되리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영원한 나만의 사랑.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대만을 비추리라. 그대만 바라보리라.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기